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바입니다. IMF에서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 지표를 언론을 통해서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특히 한국의 부채 비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당초 여러 차례 IMF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쥐어박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들을 흘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부채 문제를 공지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죠. 지표에 의하면 GDP 대비 가계 기업 민간 부채 비중이 281%로 집계가 됐고요. 증가율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26개 비교 우위 가능한 국가들 사이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거 메달로 보면 은메달인데 굉장히 찝찝한 은메달이라 볼 수 있고요. 그만큼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부채 문제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GDP 대비 민간 부채 증가율.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파일을 떼놓고 본다면 26개국 중에는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대출 규모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죠.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지난해 대비 6% 정도 높아진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점진적인 민간 부채 감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개인 대출 부분에서 주택시장에 쏟아부어진 대출 자금이 25조 이상, 지난 5개월 동안 폭증을 했다는 거고요. 주택시장은 공장이 돌아가는 생산성의 진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생산성 부분에서 자금을 투자한 만큼의 국가경제라는 체력을 든든하게 만드는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정말 변동성이 높은, 그것도 부채로 쌓아놓은 자산이라는 점이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빚이 많아도 그 빚을 탕감해 나갈 수 있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소득 증가 부분,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빚이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개인 대출의 규모를 월등하게 넘어서는 기업 부채도 심각한 상황이죠. 부동산 쪽으로 쏠려있는 대출 규모가 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와 맞물려 있어서 이런 구조는 바로 수익성 악화라는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금융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비금융법인 부채로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PF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비중이 173%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IMF 데이터에서도 26개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모든 세상의 기울기가 밸런스를 잃고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리는 것처럼 결국 기승전 부동산, 가계, 기업, 금융, 비금융권이 동원한 자금들이 한 곳으로 몰빵이 되었다는 결론. 이게 단지 넷피셜에서 나온 지표가 아니라 IMF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들이대고 경고를 한 지표란 얘기죠. 그러니 한국은행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PIR,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6배,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펌프질이 된 집값 자체가 부동산 버블의 정점에 있는 위험요소라는 걸 한은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실질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건 단적인 예로 20대, 30대가 비상금 대출이라고 소액 대출을 땡겨서 급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50만 원도 갚지 못해서 연체 중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씨앗 단계에서 대출 연체라는 렉이 걸리기 시작하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야 할 세대에겐 이렇게 소소한 대출 연체로 인한 개인 금융 자체가 상당히 암담해질 수 있는 악조건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책 금리에 기반한 대출들 이제 서서히 쪼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가계 빚이 증가하니 이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이젠 개인 대출이 그리 수익성 부분에서 매력적이지 못할 것은 뻔하고, 그러니 은행권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가계 대출 쪽에서 기업 대출 쪽으로 방향을 선해 기업 대출 자산을 늘리려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막히면 그 막힌 곳을 돌아 흐르듯이 돈줄기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개인과 가계대출 쪽에서 기업 쪽으로 돌아 흐르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대출 자체가 왜곡이 돼서 부동산 쪽으로 엉뚱하게 투자가 되고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은행 기업 대출 잔액이 6조나 증가했다는 거죠. 물론 생산성이라는 기반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현금 탄화를 확보하는 기업 측면에선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은행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간에 낮은 금리로 대출 자산 확보에 발벗고 나서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적으로 돈줄이 말라간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개인도 마중물을 통해서 한 바가지 물로 우물에서 자금이라는 삼다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한 바가지로 안 된다는 거지. DSR 강화되고 정책금리 뒤로 물리고 반백년 모기지도 이젠 say goodbye 해야 되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베이스에는 바로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으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 날짜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발표죠. 그동안 기준금리 5연속 동결의 스탠스와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발언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초반에 IMF가 발표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긴축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빚만 늘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완화 쪽으로 균형을 무너뜨린 측면도 있어서 중국이 부동산 하나로 전체 경기 지표가 흔들릴 정도로 한 곳에만 쏠려있는 자산 규모, 그것도 실질적인 생산성이라는 걸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 덩어리, 이게 그냥 부동산이 부채로 산을 만들어 놔서 그런 거죠. 한 방에 터져버리잖아요. 한국 자산 구조 자체도 좀 유사한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니 IMF에서 그냥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언급을 시어머니 잔소리처럼 뒤통수에다 대고 연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 완화 쪽으로 갈 거라는 예상 깨고 다시 정책금리를 0.25% 정도 올렸습니다. 이건 10회 연속 엑셀을 밟고 직진 중인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상 쪽 방향을 강하게 고집하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예상에서 나온 그림이라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10회 연속 인상을 했으니 이제 꺾인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면도 있는데, 글쎄요. 그 누가 유럽 중앙은행이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4.5%로 올라서게 됐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실제 상황은 다소 엇갈린 부동산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는 직전 0.13에서 0.11로 내려앉았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직전 0.11에서 0.13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엎치락 뒤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세가 거세졌다는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여전히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간 격차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해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확실한 반등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기에도 조금은 그 저변의 조짐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승 이유는 정비사업 호재 단지와 일부 상승 거래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상승 무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전세가는 의외로 지금 전세가가 체감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보합세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매물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선호단지 위주의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KB시세는 어떻게 데이터를 내놨을까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국 직전 대비 하락세죠. 그리고 서울 역시도 직전 대비 하락세. 그러나 강남권은 직전 약간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5개 광역시 역시 직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궤적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게 지금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잡기 전에 부르르 떨잖아. 무슨 수전증 걸린 것도 아닌데. 부동산 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혼조세 뒤에 지금 동서남북으로 부동산 호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집값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매도자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죠. 일단 집값 자체가 치고 올라갈 여력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 KB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매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매수자가 윈입니다. 그리고 서울 매수 우위 지수도 매도자가 팔려는 추세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매수 우위 시장인 것만은 확실하죠. 단적으로 거래량만 따져봐도 연도별 거래량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 2023년도가 2022년도보다 위축돼 보이죠. 물론 서너 달 더 남은 상태입니다만 2019년에서 2021년 수치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일부 권역만 빼놓고 흐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인천 하락장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상으론 뭔가 탁 치고 올라갈 만한 반등 조짐, 포인트가 전무해 보이죠.
변동률도 미미하고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태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갈수록 집값이 하락할지는 지금 대내외 여건 중에 녹색불이 들어온 곳이 하나도 없다는 점, 이게 가장 뼈아픈 현 상황에 대한 치명적인 역대급 집값 약세장으로 가는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처, 정말 오늘 IMF에서 나온 발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 확인 사살을 한 느낌도 들고요. 그동안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던 그 말들이 고스란히 데이터상에 녹아있으니 말이죠. 집값 추이가 태풍의 전야처럼 뭔가 터질 듯한 고요함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